자, 저희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주 차이고요. 지금 어, 지금 4학년들 뭐 논문 때문에 조금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논문 마감 지난주에 했거나 이번 주에 하거나 아마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취업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그냥 4학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학년 때가 이게 참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취업, 논문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능 시험 기간이 또 돼서 이제 졸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볼 때 되면 꼭 추워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수능 볼 때가 됐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었던 날씨였고요. 오늘 이제 수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수능 봤었던 시기가 있고 저도 대학 입시를 봤었던 게 있고, 내 자식들을 또 수능 시험장에 데려다 줬던 것도 기억도 나고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취업 때문에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취업을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은, 아, 여러분 후배들이 이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또, 그때 그랬었지라고 다 웃으면서 있기를 바라겠고, 아마 그렇게도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어, 입사 시험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나하고 맞는 기업이 조금 아직 안 나타났을 뿐이지 좀 지나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 일찍 취업한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일찍 돼서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돼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하고 맞는 기업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맞는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취업이 이제 잘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 신문 기사하고 인터넷 자료 먼저 보는 거하고 이제 복습 예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고쳤네. 저희 오늘이 11주 차인데, 11주 차인데, 미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을 하나 조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콘텐츠 공유를 또 어디서 하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인터넷 기사에 대한 것인데 제가 5G라는 걸로 수업 전에 바로 이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바로 이런 것이 나오네요. 3명 중 1명이 5G 쓰는데 통신사 돈 벌고 투자는 뒷전.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사보다도 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같이 하고 싶은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사흘간 5G 중단, KT 쉬시 방통위 검토 필요. 그러니까 이 통신망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며칠 동안 이제 멈춰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KT 5G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사흘 동안 중단됐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LTE 서비스만 제공받았고 KT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국가기관망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주무부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사흘 동안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강원 KT 5G 서비스 중단.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우리 그 통신망 KT 죽은 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는 하루 동안
전체 인터넷망이 잠시 죽었던 거였었고요. 이건 KT 5G 서비스가 중단된 기사였습니다. 전용 기지국. 그래서 5G 전용 기지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탠드얼론하고 넌 스탠드얼론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탠드얼론 장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5G에 송출하는 기지국에서 정육이라는 부품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이 정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로이론 수업 시간에 혹은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그런 정육인 것 같아요.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거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멈춰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지국 가동이 중단되었다. 같은 기종의 정유기가 7,000곳에 있었고요. 7,000곳에 450곳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7,000개 중에서 450이니까 한 5% 정도 장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였고 나머지 뭐 95%의 장치들은 잘 종작하고 있었고 해필이면 일시에 동시에 장치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보게 되면 한파 특보가 발령된 기습추위 원인. 아니 한파가 날짜가 지금 언제였지? 16 지난달 16일 18일인데 한파하고 무슨 상관 있지? 지난달 16일 18일 추웠나? 이게 지금 최근에 추운 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10월 달 16일 동안 좌우지간 한파특보가 발령된 기습추위가 원인으로 파악하고 전부 다 교체해야 했다. 기지국 장비는 극조온을 견디는 환경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장치가 보통 극저온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노출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도가 뭐 영하 추운 날은 20도까지 데려가니까 영하 30도까지에 대한 극저온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테스팅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날씨 며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테스트를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까지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가 이루어져서 틀림없이 그 벤치마킹 테스트를 BMT 테스트라고 하는데 BMT 테스트까지 통과한 장치들이 대부분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BMT 테스트 통과한 장비일 텐데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이 업체가 그렇게 통과하는 장치만 하고 나중에 이제 가격을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 BMT 테스트 했던 거랑 다른 부품으로 납품을 했을 수는 있죠. 멈춰선 기지국 KT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LTE 전환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 KT는 이용자들에게 5G 서비스 중단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기통신 사업자 중단된 경우 고지 의무를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5G 서비스 제공. 이게 좀 이따 좀 우리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LTE로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가 끊겨도 모를 정도의 품질이라면 5G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서비스 중단을 덮어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G를 대신해서 LTE 통신이 가능했다고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통신 품질의 낮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다. 되풀이되는 KT 사고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관리 요청에 대한 결과를 지적하였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오늘 좀 봤으면 해요. 여기서 보면은 기간통신사업자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는데 있었죠? 여기 있죠. 국가기관 여기 있죠. 국가기관통신망에 대한 키워드 애들 거를 조금 우리가 또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요 기사만 갖고 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음, 자, 이거 보게 되면 제가
펜을 하나 설정을 하고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3G망도 있고 4G망도 있고 5G망도 있고 통신사업자가 이제 트리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 폰 자체가 3G하고 4G만 되는 폰도 있었고 4G, 5G만 되는 폰이 있었기 때문에 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서비스 중에서 5G만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럼 5G only만 해주는 서비스만 있다면 이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선 내가 쓰는 서비스가 이게 5G 서비스 쓰는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서비스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IP 기반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뭐 웹 서비스도 그렇고요. 뭐 특정한 어떤 서비스가 됐든지 간에 다 가능한 서비스가 IP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밑단에 이제 3G, 4G, 5G, 그다음에 뭐 심지어 와이파이에 대한 형태로 뭐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3G하고 4G 혹은 뭐 블루투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에 대한 어떤 밴드위드스 문제, 그러니까 스피드 문제죠. 사용자가 느끼는 스피드 문제일 뿐이지 여기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간통신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통신 사업자라는 것이 있고요. 별정통신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사업자인가? 부가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사업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이 세 가지가 무슨 차이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따로 레포트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시험 문제 요거에 대한 거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되면 KT가 기간통신 사업자이다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수업할 SDN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있어요. 시내 전화 사업자 있고요. 시외 전화 사업자 있고요. 국제 전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업자이고요. 그게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예요. 그게 기간통신 사업자. 근데 어, 그렇지 않고 국제전화 예를 들면 국제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001, 002 해서 국제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가 되게 많아요. 뭐 070으로도 국제전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080도 있고요. 뭐 365도 있고요. 어, 800번도 있던가? 어쨌든 되게 다른 전화 국번으로 해서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전화에 대한 거를. 이 중에 국제 전화 사업자는 요 사업자밖에 없어요. 요 사업자하고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봤을 때 대표할 수 있는 전화에 대한 것이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성 전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음성 전화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음성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좌우지간 이 기간 통신 사업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이제 유선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전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유선 전화의 시외에 대한 것은 뭐 KT, 뭐 데이콤 뭐 이런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사업자는 지금 SKT, 그다음에 LGU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KT 뭐 이런 식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업자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주죠. 라이센스를.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자를 줄 때 유선 사업자하고 무선 사업자가 좀 달라요. 유선 사업자는 일정한 장비에 대한 것을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계 없겠지만 여기에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가에다가 과거에는 이제 정보통신부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부에다가 내서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입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전화 사업자는 가입자를 받지만 시외전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내 사업자들을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뭐 국제전화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전화 사업자들은 보게 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하고 물론 이제 돈도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은 조금 달라요. 무선 사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에서 맨 처음에 사업자에 대한 것을 내주기 전에 주파수에 대한 영역을 딱 얘기를 해요. 이 주파수 영역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 목적에 맞는 사업자를 몇 명 정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전 공지. 이번에 사업자 3명, 3개의 사업자를 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뭐 5G를 쓰는 거야. 라고 나서 이제 사전 공지를 합니다. 사전 공지를. 그럼 사전 공지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제안서를 내가지고 여기 다 똑같습니다. 이제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 품질 만족해야 되고요. 수익 구조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사업자하고 무선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업자를 사전에 몇 명을 두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경쟁을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가 할당받은 주파수 혹은 현재 구축된 장비 갖고 나서 분기별인지 제가 그 가물가물한데 분기별 6개월, 1년 단위가 되게 그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금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5G 할 때 보면 항상 무슨 얘기 합니까? 프라이빗 5G에 대한 얘기를 하죠. 프라이빗 5G. 그다음에 B2B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B2B 시장. 5G에 대해서 현재 같은 사용자들이 쓰는 것보다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프라이빗 영역에서 쓰거나 혹은 이제 B2B 시장이지 이게 B2B 시장에 대한 것이 이게 한 70%를 갈 것이다. 70%갈 것이다. 지금처럼 일반 사용자가 쓰는 거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어디더라? 에릭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든가 뭐 그렇게 예측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5G에서 쓰는 서비스가 기존의 4G에서 쓰는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가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5G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4G에서 쓰는 서비스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제가 여기 앞에 그려놓은 요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요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서비스들이 IP망에서 다 돌아간다. 근데 그 서비스가 스피드가 반드시 뭐 5G만큼의 하이 스피드 상당히 빠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여러분 운전은 안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게 되면 이 어,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딜레이가 상당히 빨라야 되거든요. 릴라이빌리티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치들이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동시에 막 움직이면서 실시간적으로 자기도 프로세싱 하지만 네트워크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4G망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면 이건 안 가능할 수도 있지. 반드시 안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이 4G에서는 그게 확실한 리퀘어먼트가 아니었어요. 리퀘어먼트가 아니었는데 4G에서 만약에 그냥 해보니까 이게 잘 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G망에서는 이게 그걸 개런티하지는 못하지만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서 해보니까 상당히 잘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G망에서는 이게 맨데토리에 대한 그 필수 구현 요구 사항이니까 이제 5G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과연 4G, 5G에 대한 요구 사항 중에서 우리가 4G에 대한 걸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5G를 가야 돼? 근데 기사도 보니까는 5G망에 잠시 죽었는데 뭐 3일 동안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사용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문제 없어요. 라고 지금 KT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방통위에서는 야 무슨 얘기냐 너희 5G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어,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대한 위반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5G망 온리로 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율주행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것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어, 레벨 제로서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 레벨 4, 5가 완전 자동이고요. 지금은 약간 반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근데 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G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걸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잘 돼. 그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5G망에서는 이게 100% 요구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대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자, 이런 서비스가 제가 보기에는 5G 온리에 가능한 서비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5G 온리 서비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G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아직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쯤 되면 5G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IoT 서비스예요. IoT. 근데 IoT 많이 깔아가지고 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실시간 공익 제어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4G망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사익이라고 있을까? 사익이라는 좀 단어가 나쁜데. 사익이라기보다 공익이 아닌 것. 그냥 나 혼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쓰는 IoT.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4G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많이 이제 5G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예요. 브로드밴드도 이제 지금보다 상당히 큰 서비스예요. 그래서 5G의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한 걸 딱 하게 되면 브로드밴드, IoT, 자율주행에 대한 이 세 꼭지로 해서 유스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서비스가 전부 다 5G 온리 서비스냐, 5G 온리 서비스냐, 에는 약간 퀘스천인 거예요. 약간 브로드밴드도 상당히 울트라 HDM에 대한 것을 만약에 4G망에서도 쓸 수 있느냐? 뭐 제가 보기엔 4G망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oT, 상당히 많은 IoT 장치들에 대한 것도 뭐 4G에서는 가능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건 몇 가지 IoT, 뭐 웹캠을 쓴다든가 집에 여러 가지 홈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걸 한다든가 그걸 보기에는 4G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4G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그 기사에 대한 내용 중에 사용자들이 현재 쓰는 서비스들의 대부분에 대한 거는 LTE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폰이 이제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5G 폰을 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있어보자. 이게 왜 화면이 안 바뀌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유. 됐다.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5G 뉴스 중에 첫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었어요. 3명 중 1명이 5G 쓰는데 통신사 돈 벌고도 뒷전이라는 기사가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었어요. 5G에 대한 거를 사용자들이 이제 5G망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1,800만 돌파를 했고요. 그 가입자당 매출도 그다음에 망투자 품질 논란에는 절반으로 뚝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이 1조 원, 3사 합해가지고 갤럭시 폰, 그다음에 고가요금제, 평균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보통 우리 사업할 때는 어, 그 투자 대비 그거에 대한 손익이 얼만큼 되는 단위입니다. 저도 지금 약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 보게 되면은 요금에 준하는 배를 불리는 건 빼고 자우전 요금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망 투자는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거세다. 돈은 많이 받는데 투자는 좀 빈약하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그래서 공시된 걸 보게 되면 3분기 실전액에 4천억, 그다음에 3천, 2천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사업자 순이죠. SK, KT, LGU 플러스가 가입자 수에 대한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 보면 KT 정도, KT가 가장 많이 늘었네요, 수익이.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도 요, 요 표가 확대가 안 되나 본데 이 표를 보면 시설 투자에 대한 표가 됩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게 2019년도에는 뭐 3조, 2조 단위였는데 2021년에는 1조 단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도 큰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G 통신 품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어, 4분기에는 350억 인터넷 장애 보상금을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KT 인적 분할 후 첫 실적 공개에 나선 SK 고려할 때 대대적인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작다. KT가 최근에 그 통신망 죽은 것 때문에 그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지금 회사가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ICT하고 포탈 하는 ICT하고 이제 통신으로 두 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는습니다. SK텔레콤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이제 통신망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ICT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콘텐츠 사업 혹은 어, 뭐 클라우드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통신 순수 통신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통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올해에 2천만 명을 넘었을 거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럼 실적 호조에 따라서 많이 이어질 것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좀 아쉬워요. 여러 가지 조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자, 제가 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제가 이제 기간 통신망에 대한 얘기, 아까 요 얘기 좀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것이 그동안은 큰 사업자였는데 이게 지금 프라이빗 5G라는 말이 나오면서 약간 애매해졌어요. 지금 프라이빗 5G라는 게 프라이빗 5G가 뭐 예를 들면 뭐 3.5기가라든가 28기가 헬츠 갖고 나서 어느 로컬에서만 서비스합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광운대학교 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5G가 아니면 저기 스마트 팩토리에서만 서비스를 해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캠퍼스라든가 혹은 뭐 어떤 팩토리에 대한 내부에서만 쓰는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과거에는 그냥 와이파이 하나 깔아가지고 그냥 쭉 내부적으로 그냥 알아서 구축하는 거였어요. 사업자가 이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지금 사업자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자가 SK나 KT, LG, U+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이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업체가 판매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이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구축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이걸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라이빗 5G 하면서 이 주파수 라이센스 대역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주파수에 대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출력와트 제한해가지고 출력와트 딱 해가지고 사업자가 쓰는 주파수였는데 프라이빗 5G망이 되면서 지금 뭐 자체적으로 깔든 어떤 판매업자가 깔든 아니면 제3자가 깔든 SK, KT, LG, U+가 아닌 제3자가 깔든 뭐 이게 이제 별정통신사가 라고 해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제3자예요. 여기 제가 쓴 3자라고 하는 것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별정이든 부가 사업자든 그런 사업자들이 여기에 가서 캠퍼스, 우리 학교라든가 공장에다가 이걸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깔겠죠.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근데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장비 파는데 혹은 제3자가 가가지고 여기 새로운 그 서비스로 5G 이렇게 네트워크 깔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 로컬에서만 깔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라든가 그 자네 공장이라든가 혹은 저기 포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걸 깔고 이제 프라이빗 5G에 대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프라이빗 5G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가서 깔아주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업자들이 깔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걸 딱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 이 라이센스 받는 사람들, 요 주파수를 받는 사람들을 또 기간통신 사업자예요. 기간통신,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인데 무선 통신 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거야. 국가의 큰 주파수 대역이 과거에는 무선 통신 사업자는 전국망을 깔아가지고 서비스하는 SK, KT, LG, U+만 있었는데 이제는 프라이빗 5G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통신 사업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기간통신 사업자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컨셉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자기가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책무를 하는데 과거에는 여기는 큰 전국망을 했다면 이제 조그만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발생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것은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보게 되면 프라이빗 5G만 까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지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지국, 뭐 RU, 뭐
CU, 뭐 DU, 뭐 이런 용어를 해가지고 기지국도 이게 조금 분할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가입자 장치, 가입자 장치가 여기 하나 있었는 코어망이 있는데 가입자 장치가 이쪽으로 쭉 끌고 와서 요 로컬에 깔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우리 11주차에 이야기하는 어, 이제 서버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요 얘기까지만 하고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지 이번 주 강의할 내용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지국이라고 해서 쭉 까가지고 깔려가지고 지역마다 깔렸는데 이 기지국이 여기 얘기한 캠퍼스라든가 혹은 팩토리 안에 이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되게 작게 해가지고 그 로컬에서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장치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가입자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치. 근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요것도 이제 캠퍼스라든가 혹은 저기 어디야 팩토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입자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조금 많이 좀 바뀌게 돼요. 그거에 대한 컨셉을 제가 또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신문 기사 나와 있는 것 기초로 해가지고 5G망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5G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4G에 대한 서비스로 4G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그거지 실종에 내가 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에 대한 걸 하는데 운전에 대한 난 면허는 없어. 면허는 없는데 운전할 줄 알아. 인 거죠. 근데 면허는 받았는데 실제 운전은 못해.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G로 4G로 원래 서비스를 받았어요. 서비스에 되는데 여기 5G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쭉 있어. 5G라고 하는 뭐 5G 무슨 서비스 있어. 근데 나는 면허는 없는데 이 서비스를 다 해. 이 서비스에 대한 건 다 해. 4G가. 근데 여기는 내가 4G라고 5G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 실제 이제 5G 서비스가 없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어쨌든 요거랑 좀 유사한 형태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려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네. 좌우지간 이 5G에 대한 서비스가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 온리 서비스만 가지고 나서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넌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4G하고 5G를 같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넌 스탠드 언론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넌 스탠드 언론 서비스에서 5G하고 4G가 이제 이게 내용은 원래 5G 커버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4G로 동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5G가 죽었을 때 이제 4G로서 서비스를 어, 한 그 기사를 갖고 나서 이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그 기사 갖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에 퍼스트 제너레이션서부터 4G까지의 네트워크를 딱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요. 액세스 링크나 액세스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 그래서 장치들도 딱 있어요. 여기 기지국이 있고요. 기지국 컨트롤러, 뭐 BSC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교환기가 있습니다. 옛날로 하면 뭐 MSC라는 교환기가 있고 HLR, 뭐 VLR 이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네, SGSN, GGSN 뭐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GGSN. 그래서 1세대에서 4G를 나가면서 이제 서킷 스위치하고 패킷 스위치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장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장치는 기지국 장치야, 무선 장치야라는 얘기를 썼어요.
다음에 이거는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저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선 통신망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선 통신망도 이거는 이제 무선 통신망 혹 이동 통신망이었고 유선 통신망도 그 전에는 장치가 뭐 액세스 장비 혹은 뭐 코어 장비 이렇게 해서 장치가 쭉 발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동성에 대한 것만 없었지 여기도 뭐 지능망이라고 해서 지능망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5G 막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0년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이러진 않았는데 이건 여러분 PC에 대한 상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PC 쓸 때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PC를 사면은 하나는 윈도우즈, 하나는 리눅스 머신. 이게 별도의 머신으로 썼어요. 근데 언젠가 시스템이 OS가 나눠져 가지고 윈도우즈하고 리눅스를 같이 해서 부팅을 달리해서 쓰면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부팅을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되는 시대가 됐고 그데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어떻게 쓰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리눅스를 여러분 잘 쓰는 게 좋은데 윈도우즈가 있는 상태에서 버추얼 머신 형태로 씁니다. 버추얼 머신. 윈도우즈를 안 꺼도 돼요. 윈도우즈 된 상태에서 버추얼 머신을 딱 해서 여기다가 리눅스를 얹혀서 씁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면서 OS가 동시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기술이 좋아진 겁니다. 하드웨어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기술이 좋아진 거죠. 소프트웨어 기술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하드웨어 기술이 좋아지고 거기에 OS 플랫폼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펌웨어라고 하는 이 중간 장치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파워풀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플랫폼에 대한 거죠. 이거를 여기 보게 되면 MSC, HLR, VLR 이제 과거의 장치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야 MSC가 있고 그 다음에 HLR 있고 VLR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별도의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스템으로 장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앉혀져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앉혀서 여기 MSC 버추얼 머신, HLR 버추얼 머신, 여기 VLR 버추얼 머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나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에서 여기 있는 버추얼 머신을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 갖고 통신 장치들이 바뀌게 돼요. 통신 장치들이. 언제부터? 바로 LTE가 발전하면서부터 LTE서부터 발전하면서 5G만 오면서 이때 이 컨셉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4G망의 기능 블락을 정의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스탠다드에 대한 기능 블락을 정의해 낸 거 보면 기능 이렇게 나와 있다가 언제부턴가 보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버추얼 머신 형태로 해서 기능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5G망은 이런 컨셉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다 많이 그려요. 그러면은 통신하는 사람들 또 컨셉을 이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혹은 기능 블락 단위로 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이라는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장치를 딱 살 때에는 얘가 야 너는 나는 그냥 MSC야 나는 HL이야 VLA야 뭐 이런 식의 나 SGS냐 뭐 GGS냐 라고 기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뭐 이 기능이 있어 기능이 예, 공통된 플랫폼에서 이 기능들이 기능별로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기능 5 해서 이걸 그냥 선택적으로 혹은 전체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의 시스템에 우리 학교 내부적으로 PBX라고 하는 전화 교환 장치가 있고 라우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라우터도 기능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파이어월 같은 기능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이거 다 따로따로 샀어요. PBX 라우터, 파이어월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블락도 다 따로따로 샀는데 장치 하나를 딱 사가지고 어떤 때는 PBX로 쓰고 어떤 때는 라우터를 쓰고 어느 때는 파이어월을 쓰고 이렇게 바뀐 거야. 언제부터? 4G 끝나면서 5G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프트 스위치라는 장치가 있어요. 소프트 스위치. 소프트 스위치라고 하는 장치는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능을 내가 스위치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사실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다 구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일부 기능만 갖고 있다고 해서 넌 소프트 스위치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스위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혹은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쓰는 것 용어 중에서 여기 이제 요렇게 쓸 때 보면 이게 뭐 아까 버추얼 머신이라는 말 썼잖아요. 버추얼 머신. 이런 말 썼어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NFV. 그래서 쓰는 용에 SDN, SDN이라는 거하고 NFV는 늘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뭐 4학년 이제 끝나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SDN하고 NFV는 우리 그 통신하는 장비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쪽으로 간 지는 꽤 됐어요. 음, 여러분이 3학년 교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DN, NFV라고 하는 기능으로 시장은 많이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5G망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어? 클라우드에 대한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우리 통신 시장하고는 무관한 거였어요. 통신 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쪽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웹 서비스 혹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영상 서비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한 이슈예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는 거에 대한 것이 음, 약간 뭐랄까 그 IT 쪽이라고 그럴까? IT하고 통신하고 좀 나누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굳이 나눈다면 이쪽은 IT 분야, 이쪽은 뭐 통신이니까 통신 ICT, 통신 분야 뭐 나누는데 그 뭐 지금 나눌 수가 없어요. ICT라고 같이 쓰니까.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산 분야, 통신 분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진 게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으로 됐을 때 이 클라우드 여러분 보시겠지만 서버는 저 오리지널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카피 머신이 유럽에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하면서 얘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사용자가 보는 것은 유럽에 있는 애는 여기만 보고 와. 그다음 아시아에 있는 애는 여기를 통해서 이 전체 시스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도 뭐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게 잘 안 되면 일본을 통해서 가고 뭐 그렇게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환경의 통신 시장에 보면은 이거 그대로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가 얘네들이 바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이 돼요. 구축이 돼요.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이 돼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이 기사 이, 뭐, 아니, 규제는 아까 했으니까 기사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죠. 통신사업자들이 KT도 그렇고, 통신사업자들이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원래 통신에 대한 거 말고 플러스 ICT가 됐던 뭐 이 이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어느 컨텐츠 사업을 하든 무슨 다른 이름 순수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주력을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통신 사업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KT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선언을 했고 SKT 같은 경우도 사업을 아예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인력도 이쪽으로 많이 이제 어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쪽 클라우드 뭐 이쪽에 대한 사업을 나름대로 구축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 원래 통신망의 순수한 거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을 사용해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깔을 거 기존에 여기 있는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랑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 SDN라든가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클라우드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5G망에 대한 기능 블락을 그리면은 5G망의 기능 블락을 그리게 되면 어떤 거는 이렇게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이렇게도 그려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요. 기능 블락을. 그러고 나서는 이 기능 블락들이 A라고 하는 기능 블락들이 뭐 B하고 저쪽에 뭐 C에 대한 것을 뭐 이런 식의 에 대한 뭐 버스 통해서 마치 주고받는 것처럼 해서 네트워크 펑션을 그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컨셉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이제 5지방에 뭐가 나오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게 나와요. 이 같이 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나오면서 이제 서비스 품질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달리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 그거를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5지망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5지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주변 것들만 쭉 설명을 했어요. 필요한 내용에 대한 걸.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5지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5지망에 대한 내용 나올 때부터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컨셉추얼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에 대한 것은 이제 펑션 블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펑션 블락 자체가 어, 4G 혹은 3G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바로 여기 나오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SDN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징 컨셉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 저기 어디야? 어, 비마간 1층에 가시면은 거기 5G 시스코라고 한 그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 딱 들어가면 유리 해가지고 장치를 쫙 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 장치를 볼 수 있도록 그 렉에 딱 서 있는 장치를 딱 보게 되면은 이게 5G야? 라고 할 텐데 여기 보면 다 스토리지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이고 클라우드예요. 그럼 여기에 기능 블락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펑션 1, 펑션 2, 펑션 3, 펑션 4 여기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치가 여러분이 5지망에서 이제 배우게 될 여러 펑션 블락들이 있어요. 저도 매일 공부하면서 매일 약어가 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약어들의 장치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치를 가지고 나서 클라우드니까 뭐 외국의 사이트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KT라든가 혹은 뭐 음,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는 어느 예를 들면 포철이라든가 같이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통신 장비들이 딱 전국망을 깔리고 전국망 깔려가지고 각각의 가까운 데 서비스를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5G망은 점점 그런 컨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게 가상화? 가상화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서비스로 보이는 거를 보게 되면 뭐 VR, AR, MR 가상사회에서 보다 보면 이것이 뭐 메타버스 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장치들이 아래 장치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G만 가서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가 저쪽에 센트럴 쪽에 클라우드가 있고요. 센트럴 클라우드가 있고요. 엣지 쪽 클라우드가 있어요.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고 엣지 클라우드라고도 해요. 엣지 컴퓨팅. 어? 엣지 쪽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렇게 해서 엣지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거에 대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물론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걸 표현할 때도 있는데 모바일 네트워크에는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가 되지 엣지 디바이스가.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보다 큰 기지국을 갖고 있는 뭐 서버, 뭐 자동차인데 얘가 스마트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얘가 어떤 이 클라우드를 싣고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고정돼 있는 것을 이 안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얘가 단순 스마트 디바이스이고 자율주행을 하는 차다. 근데 자율주행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셀프 드라이빙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받는데 가까운 엣지 클라우드에서도 정보를 이제 여기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로컬한 정보에 대한 거, 로컬한 정보는. 근데 뭐 더 필요한 정보는 얘가 이쪽 통해 가지고 갖고 온 정보를 또 여기서 받은 정보를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 저쪽 엣지 클라우드 아니라 저 센터 클라우드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제 5G망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쪽 5G망에 이쪽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RU, CU, DU들이 막 있어서 여기 액세스 네트워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5G망을 참 하나로 표현하고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컨셉이 같이 막 붙어서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속적으로 또 진화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얘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까 뭐 KT가 5G 잠시 죽었어도 LTE로 서비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5G망에 필요한 서비스가 5G에서만 되는 서비스가 있고 그때는 5G망이 죽으면 진짜 큰 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되는 네트워크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5G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진짜 기초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인 취업하고도 혹은 또 얘기를 해드리면
5G만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 사업자들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별정이라든가 혹은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5G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oT 쪽 관련된 거 혹은 자동차 지금 뭐 여러분 자동차 쪽에서 이 IT 쪽 한 사람들 전기전자 한 사람들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아직 덜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시장은 앞으로 열릴 수 있다. 기존에 열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이미 열려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통신 서비스를 물려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 최근에 이제 애플 TV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플 TV가 들어왔는데 그럼 애플 TV 서버를 우리나라에다 얼마큼 구축했을까?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신규 시장이 지속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시장에서 없었던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신규 시장에 대한 것이 열렸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라든가 무궁무진함은 지금은 이게 잠재적으로 약간 조금 그 안 열려 있고 약간 침체되어 있거나 모르는 시장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큰 시장을 열 수가 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5G망에 대한 거 공부한 것을 뭐 2년, 3년, 뭐 5년 후에 되면은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컨텐츠를 보시고요.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이번 주는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4G하고 이제 5G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슈들이 뭐 있으니까는 뭐 시간 날 때 또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 그 전공 분야이니까 관심 있게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되면 비되면 실시간 강의는 또 13주 차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놓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특별하게 쪼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공부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들어왔네. 일부 또 나갔네. 자, 수업들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잘 하시고요.